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막판에 좀 밀리면서 음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더블 딥을 만나서 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이 1.16%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삼성전자 매도, 하이닉스 매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내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만 오늘도 6,700억, 코스닥 시장에도 약 2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선물 시장까지 4천억 매도가 나오는 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자금이 도대체 뭘까?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엔캐리 자금 같아요. 지금은 딱히 굳이 이렇게 매도를 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상당히 많이 매도했다라는 얘기는 엔캐리와 연계된 자금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비차익 거래. 비차익이라는 거는 선물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주식을 매도한 건데 거래소 시장 보시면 오늘도 2,400억, 어제 1,900억, 그저께 1,400억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대놓고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제 1,200억 순매수했다가 오늘 1,800억의 매도가 출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5,800억 매도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엄청난 양의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개월만 놓고 봐도 3조 6천억, 2개월 놓으면은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개월 동안 약 1조 7천억, 1조 7천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상당히 여기서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매도, 이게 한 달이면은 주봉이니까 봉 하나에 일주일인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보면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위적인 매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8만 원대부터 엄청난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도 좀 궁금하죠. 여기까지 빠질 만한 요인은 있느냐? 그러면 얼추 여기서 바닥을 점점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 테크놀리지가 있어요. 마이크로 테크놀리지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처럼 조정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좀 요즘에 인텔 주식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인텔 주식은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그 반도체로 유명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고전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AMD 이쪽은 상당히 좀 밝은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뜨리기라기보다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기술주, 요즘엔 기술주라고 그러죠. 기술주는 이런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바로 99년도. 여기 이때부터 IT 버블 아시죠? IT 버블. 이때부터 기술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테크놀리지. 98년도, 97년도 이때 우리나라 IMF 때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이때부터 그 전부터 이 시스코 미국의 그 통신회사 통신과 관련된 장비 회사 라우터 만드는 시스코가 앞으로 인터넷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뭔가 좀 비슷하죠? AI가 발달되면서 GPU가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는 거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시스코가 인터넷, 이때부터 야후부터 많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떡상을 할 때 가장 큰 수혜는 라우터 만들고 통신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스코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거의 바닥에서 뭐 20배가 넘는 20배가 뭡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급등이 나왔어요. 이것도 단기간에 오른 건 아니고 한 3년 정도 3년 정도 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IT 버블의 주어입니다. 그러던 시스코가 갑자기 실적이 안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IT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던 여러분들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에 인터넷이 미국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서 시스코가 장비업체 시스코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비슷해요. 지금 AI가 발달되면서 엔비디아가 기존의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간 이런 모습이 나온 거. 자, 요거는 미국의 엔비디아 월봉입니다. 봉 하나에 한 달이에요. 보시면 한 20달러 초반에 10달러 초반에부터 지금 여기 한 125달러 갔으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오른 거죠. 바닥에서 보면 한 10배 정도 오른 겁니다. 요게 이제 한 2년, 1년 반? 1년 반 만에 한 10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스코를 놓고 보면 3년 넘게부터 시작해서 뭐 5달러도 안 되는 게 82달러.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럴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하락이라고 이렇게 역보기로 빠지는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시스코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완전히 기대감, 거품이죠. 소위 말해서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이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죠. 실적.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의 IT 버블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빠진 거는 시장이 원하는 실적은 한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떨어진 거지. 이때 시스코처럼 실적도 나오지 않는데 기대감을 수년치 기대감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급락이 나오는. 그래서 자꾸 누가 이제 여기 99년 2000년도에 IT 버블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의 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장사는 잘했지만 실적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회사를 앞으로 3년에서 5년치를 땡겨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던 해고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이 꽤 나와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하락은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나왔다. 물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절대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다. AI를 일단 올라갔는데 AI가 좀 돈을 먹는 함하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에 비해서 수익성이 적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정도 받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나와야 엔비디아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이런 버블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을 만나서 이런 큰 쌍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뭐 버티다가 엄청나게 올라가. 이거에 곱하기 2배 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런 거 나온다고 가정하면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상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 하락은 물론 이제 엔비디아하고 좀 다른 D램 쪽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D램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이제 하향되고 또 엔비디아의 그 펄 테스트 통과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약간 인위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자금, 엔캐리와 관련된 자금이 이런 거를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인위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데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지수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과매도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코스닥 시장으로 와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더블 딥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점을 2번 찍고 반등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열돌 양봉이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 뭐 끝나지 않았어요. 주봉상으로 아직 양봉이고 이게
오후까지 올라간다라면, 이번 주까지 올라간다라면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일봉상으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요인은 없어요. 특별히 요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반등이 좀 상당히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하락률 1위인 우리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더 떨어진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이렇게 이럴 만한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좀 과매도권에, 지금은 여기가 과매도권이다. 과매도권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받으면 좀 더 눌리면 언제든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 W자가 가장 좋고, W자 안 나와도 이렇게 여진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이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일 뭐 트럼프하고 또 해리스 또 얼마나 또 소리 지를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TV 토론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 생중계합니다. 10시. 하루 종일 또 봐야 되는데 뭐 말빨이 워낙 좋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TV 토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이 해리스가 좀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 성추문이나 이런 쪽으로 여성이다 보니까 그쪽을 좀 많이 팔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맨날 뭐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근데 그 당시에 바이든이 워낙 약해가지고 반박을 잘 못했는데 아마 그 원래 아시잖아요. 여자들하고 말빨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남자들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여성하고 싸워서 말싸움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아마 바이든하고는 틀릴 거예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뭐, 그러니까 우리바이오, 그 마약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던데, 내일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겁니다. 이에 따른 뭐, 트레이딩 종목도 바뀔 건데, 아무튼 뭐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역부위로 빠질 확률은 적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스코하고는 다른 주식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인 거지. 요게 이제 뭐 여기서 역부위로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정을 잘 마무리되면 다시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다. 라고 볼 수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게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고 그 상원을 통과할 것 같은데, BGI 그룹 등 중국의 5개 기업이 표적이 됐습니다. 우시 많이 들어보셨죠? 우시 그룹. 그래서 우시가 CDMO, CMO하고 틀리고 CDMO는 처음부터 그 기술 개발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여기 8년 이내, 8년 동안 기회를 줍니다. 8년 이내에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거래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시엠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이 상당히 지금 기술력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이 CDMO 쪽으로는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한꺼번에 끊었다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휘청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32년까지 순차적으로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인도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도, 한국 밖에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가성비는 한국이 제일 좋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8년 이내에 모든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계적으로 호재로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습니다. 5개 기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시엠텍을 비롯해서 이렇게 컴플레이트 지노믹스라든가 우시바이오텍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인도는 물론 이제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기술력 있는 거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최대 수혜는
바로 삼성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장중에 황제주 10만원, 100만원 넘었다가 무너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2년까지 계속해서 공장을 송도에서 지으면서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이게 좀 1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황제주. 사실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왜 이런 걸 사야 되냐면 일반인이 못 사요. 한 주 100만원이니까 1000만원에 10주 삽니다. 1억에 100주 사요. 일반인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1억 주고 내가 100주밖에 안 사는데 1억 주고 뭐 10,000주는 사야지. 그죠?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과거에 놓고 보면은 이런 100만원짜리 주식이 150만원도 가고 200만원도 가고 F분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점을 곧 뚫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2년까지 우상향이니까 주식은 미리 선반영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150만원,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리고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모든 면에서도 좋아지고 있고 수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황제주 10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실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CDMO, 글씨가 안 써지네. CDMO 주식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셀트리온도 지금 CDMO를 하고 있고, 롯데도 지금 한다라고 하고, 그 SK 쪽에서도 한다고 하고,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돈 내니까 갑자기 막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맞고요. 일단 1등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그 저점에 있는 주식이 있어요. 저점에 있는 주식. 요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째려보고 있는데, 워낙 저점이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탁 생산 업체들이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건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수익이 좀 크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난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삼성 바이오 사면 되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덜 올라간 셀트리온 이런 거 사면 되고요. 좀 바닥에 있는 주식은 좀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 요즘에 수출 데이터가 3번 나와요. 9월 달에 이제 10일, 10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나오죠. 이런 식으로 3번 나오거든요. 내일 수출 데이터 나와요. 화장품 섹터는 9월달, 8월 9월달 수출 데이터 나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월달에 아마존, 11월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12월달에 크리스마스에서 항상 소비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이기 때문에 화장품 데이터는 상당히 계속 10일, 20일, 10월 1일 데이터 좋게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화장품주는 움직일 거예요. 오늘 VT가 좀 올랐다가 밀렸는데 이거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좀 물량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기관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매도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밖에도 좀 싼 것 중에서는 토니모리 싸잖아요. 여기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역시 외국인 기관 오늘 개인만 매도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토니모리 그리고 실리콘2 역시 계속해서 올해 내년까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장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많은 조금 화장품들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섹터에서 화장품만큼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좋은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불안하고 2차 전지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좀 제약바이오 쪽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생명보호법 때문에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밖에 좀 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제약바이오 업체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이쪽이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예, 2차전지 쪽으로 오늘 금양이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금양은 지난번에 약 8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라고 살짝 흘렸죠. 예, 그건 좀 반등이 나와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반등 후에 좀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금양이 모든 2차전지의 원흉입니다. 보시면 금양이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2020년, 22년에 여름에 한 5천 원 정도 하고 있던 금양이 이렇게 갑자기 2170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겠다. 2170은 SDI가 꽉 잡고 있거든요.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갑자기 5천 원짜리가 4만 원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갑자기 또 콩고에 내가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리튬을 키겠다라고 해서 또 올라갔고, 이번에 안 되니까 이번에는 몽고 가서 내가 또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갔다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이게 원래 한 최소 한 몇 년 정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산업 사이클이 좀 아직까지 성과는 없고 계속 돈은 들어간다라고 하고 좀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금양에서 시작했어요. 2차전지의 모든 시작은 금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양이 좀 잘못되면 좀 데미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 버티기는 어려운데 좀 불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수는 뭐 추가적인 하락 국면을 쳐다보기보다는 좀 반등의 국면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뭐 PBR 기준으로도 봤을 때 0.89, 그 정도면은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식도 낙폭이 큰 만큼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홀딩 하시면 좀 낙폭을 많이 줄이는 이런 시장이 곧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뭉쳐가지고 왜 시장이 움직이는지, 왜 시장이 빠지는지, 왜 시장이 올라가는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터지고 있고, 그리고 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 연락처로 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를 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분은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곧 금리는 하죠. 그 다음에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또 진행하고 있고, 많은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올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필승을 사칭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1년 단위로도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7만원 걸로 할인해드리는 이렇게 평생 운용을 할 것이다라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을 막고 있어요. 사칭 사기 세력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드린 대로 소통방 시청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바이오 관련 CDMO 쪽에 좀 저점에 있는 주식을 빠르면 내일 소통방에다 말씀드릴 거예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점이라 리스크도 없이 큰 수익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을 좀 잡아 볼 생각입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뭐 쌈지 엔터도 그냥 5% 수익 나고 팔았죠. 뭐 분할 매도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냥 하도 흔들려갖고 가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급등이 나왔길래 자 매도했습니다. 이게 원래 시장만 좋으면 좀 갖고 가서 한 2만 원, 2만 5천 원 팔고 싶은데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요즘 시장이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단기 급등한 주식이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처럼 장기 투자가 불가능할 때는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일단 매도하고 눌리면 뭐 다시 한번 사본다든가 그러려고 오늘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좀 보고요. 좀 저점에서 다시 살만한 주식이 있어요. 그거 좀 다시 사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저는 뭐, 예, 상당히 오랫동안 증권사에 근무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98년도, 98년 2월 달, 이 자격증이 처음 생겼어요. 증권 투자 상담사.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선물거래 상담사. 선물거래 상담사가 있어야지 그 파생 상품, 선물 옵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있고 금융자산관리사.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던데, 예, 이거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자금을 운영해 봤고 또 실제로 많은 수익을 내서 아파트, 집, 부동산, 제주도의 땅까지 많이 사들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평생을 남들 돈 벌어주는 일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소통방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위기 아닙니까?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위험과 기회는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필승 연구소 오셔가지고 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